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이제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은 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황을 많이 짚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상황 많이 접했는데 오늘은 산업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TD-LTE 산업의 확산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D-LTE, LTE랑은 다른 건가요? 같은 LTE 서비스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는 FD-LTE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국제 표준으로 개발한 TD-LTE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이동을 할 때, 고속도로로 이동을 할 때 상행선, 하행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국, 미국, 일본이 쓰고 있는 LTE는 어떤 LTE냐면 상행선과 하행선을 다른 도로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상행선과 하행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FDLTE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이 내놓은 TD-LTE는 뭐냐? 같은 도로에서 시간을 나눠서 상행, 하행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상행선만, 10시부터 11시까지는 하행선만 네.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TD-LT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으로 개발했던 YMAX와 굉장히 비슷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술이 중국이 국제 표준으로 개발을 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조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이미 이제 사양화되고 있는 YMAX 같은 경우에도 대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성장, 특히 숫자 개념의 성장은 우리가 쓰고 있는 FDLTE가 아니라 네. 중국이 쓰고 있는 TD-LTE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LTE라고 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고 앞서간다라는 건데 현재 중국의 LTE 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LTE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죠. 그래서 동부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징 같은 국제 도시는 당연하고요. 상하이라든지 홍콩 같은 이런 도시 쪽, 그리고 내륙 쪽으로 보면 청도 정도가 현재 지금 LTE 서비스를 일부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은 향후 투자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작년까지 15개 도시 정도의 2만 개 기지국이었는데 올해는 예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100개 도시에 20만 개 기지국으로 넓힐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TE 관련 서비스의 확산이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가입자도 3억 명이 넘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의 가입자가 지금 7억 명인데요. 올해 지금 차이나 모바일 예상하고 있는 이 설비 투자 예산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4G LTE와 관련된 투자가 올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도 LTE 관련 투자를 넓혀나가면서 사용자의 숫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인구의 양이 규모가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도 그 파급 효과가 굉장하다라는 거네요. 근데 올해 사용 숫자가 3억 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 기술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TD-LTE 자체가 중국이 이제 표준으로 개발을 해서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술을 인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이제 30개 사업자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인도를 포함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나 인도 같은 국가에서는 YMAX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YMAX를 TD-LTE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관련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FD-LTE의 에코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인프라 장비 쪽에서는 알칼텔
루슨트라든지 에릭슨이라든지 뭐 삼성, JT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장비에 참여하고 있고요. 칩셋을 만들고 있는 쪽도 소니 에릭슨을 포함해서 뭐 퀄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고, 단말기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화웨이, 노키아, 퀀타 디스플레이, 뭐 JT 같은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뭐 테스트 기기들도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더 주요하게 느껴질 텐데요. 관련 종목들, 뭐 삼성전자는 들어갈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 13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다라는 얘기도 저는 또 생각이 나는데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탈이 됐지만요. 자, 관련 종목들 살펴주시죠. 이 TD&LT와 관련돼서 이제 단말기나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선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전자도 TD&L 관련 단말기를 빠르게 준비하면서 LG전자 예상이긴 합니다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판매량을 한 1억 대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LG전자와 함께 삼성전자가 단말기 판매 천병이 될 것 같고요. 또 중소형주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KMW라든지 모다정보통신,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군들이 중요한 장비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통신 부품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 통신용 MLB를 만드는 업체가 중요한 부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렇게 좀 봐야 될 텐데요. 이 중소형주는 하반기에 이러한 수주 물량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이 정말 증가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기업들의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 중국의 TD&L에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KMW와 함께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로 KMW는 중국에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탑픽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삼성전자는 여전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저가 단말기 사양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적으로 이제 매출을 얼마만큼 넓혀 나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는 단기 관점보다는 장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